네, 이번 시간에는 어, 국어 규범을 함께 살펴보고 바른 문장으로 쓰여졌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실제로 글쓰기 공부에서 대단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맞춤법에 맞게 쓰는가, 문법에 어긋나지 않게 문장을 쓰는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 수업 시간에 혹은 작문 수업 시간에 뭐 비문 막 고쳐 쓰기, 뭐 표기법에 맞게끔 어휘 이렇게 쓰기 이런 것들을 대단히 비중 있게 공부를 했었고요. 수업 시간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 교재에도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담겨 있고 학생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쓰려고 하는 연습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소위 이제 네이버에게 뭐 물어보면 낱말 뜻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고 또 워드 프로세스를 사용하게 되면 표기법이 잘못된 것들을 상당 부분 이렇게 빨간 줄을 긋는다거나 해서 기계가 소프트웨어가 그런 표기법들을 이렇게 알려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동 교정 기능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실수로 이렇게 타이핑을 잘못했더라도 기계가 이렇게 고쳐주는 어떤 그런 세상의 지금 환경에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본질적인 영역, 글쓰기에서 가장 본질적인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제일 마지막에 완성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선생님 생각입니다. 이런 건물을 우리가 지을 때 건물의 구조를 더 고민하고 전체적인 모양을 고민하고 튼튼하게 쓰임새 있게 짓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핵심적인 요소겠죠. 그리고 벽지를 뭘로 할 것인가, 뭐 바닥재를 뭘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골몰하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본다면 뭐 효과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에 우리가 좀 적응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글을 완성하고 또 쓰임새 있게 구성하기 위해서 맞춤법, 문장 이런 것들은 조금 후순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생각인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 이런 것들 혹은 많은 사람들이 또 혹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규범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고를 쓸 때 규범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어 규범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한글 맞춤법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기법에 맞게 쓴다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는가 그런 내용이고요. 표준어 규정이 또 있습니다. 또 강냉이와 옥수수 중에서 무엇을 표준어로 할까 그런 표준어 규정이고요. 로마자 표기법은 백두산, 한라산, 홍길동 이런 경우에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할까라는 그와 관련된 규정이고요. 외래어 표기법은 국경이라고 쓸까, 베이징이라고 쓸까,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표기할까, 카페라고 쓸까, 카페라고 쓸까,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그리고 어법에 맞게 적는다. 이렇게 두 가지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데요. 그러면서도 어법에 맞게 적도록 하는 어떤 그런 고민이 함께 담겨있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보죠. read, 읽다라는 뜻을 가진 그 어휘들이 사용 환경에 따라서 읽어서, 읽고, 읽는, 읽지 이렇게 각각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소리대로만 적으면 읽어서, 읽고, 읽는,
익지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소리에 따라서 표기를 하다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다 달라져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읽을 때, 문자를 눈으로 읽을 때 각각 다른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단어인지 한눈에 알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리를 함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의 단어라고 한다면 같은 형태의 표기를 하도록 하자. 그런 것들이 읽어서, 읽고, 읽는, 읽지 이렇게 각각의 소리가 발음할 때는 실제로 달라지더라도 표기는 한 가지 형태로 하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읽을 때 같은 뜻을 가진 한 개 단어는 같은 모양을 갖도록 하는, 소위 이제 가독성을 높이는 이런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표준어는 잘 아시겠지만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의 서울말 이런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보름이 지난 지 이틀 뒤라서 보름이 불린 나루트는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적을 때는 대보름이 지난 지 이틀 뒤라서 보름이 불린 나루트는 이렇게 소위 원형을 밝혀서 표기를 하는 것이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중에서 대단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띄어쓰기인데요.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도 이렇게 띄어써야 될지 붙여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기본 원리는 단어를 단위로 한다는 거죠. 단어와 단어는 띄어서 쓴다. 그렇게 이해를 하되 의미나 의미는 조사 같은 것들은 붙여서 쓴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한잔 하러 갔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맥주를 한 잔만 마셨다. 차를 타고 가면서까지도 책을 손에 놓지 않았다.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잔 하자,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할 때 이 한 잔은 그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정도로 할 때 한잔 하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 잔이라는 것을 한 개의 단어로 보는 거죠. 두 번째 경우에 한 잔을 마셨다, 두 잔을 마셨다 이렇게 할 때 한 잔, 두 잔 이렇게 하는 것은 몇 잔인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잔, 두 잔, 세 잔 이렇게 될 때는 띄어서 써야 되겠고요. 한 잔이라고 할 때는 한 잔 하러 가자 할 때는 한 개 단어니까 붙여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사들은 다 붙여서 쓰기 때문에 가면서까지도 이렇게 연결될 때도 조사들은 다 붙여서 적게 된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은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또 세대마다 시기마다 사용하는 의의들이 달라지게 표현법이나 의의 같은 것들이 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의사소통에 한국 공동체 전체의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표준어를 규정을 해서 교육이나 이런 목적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덩거리 좀 두드려 봐라, 전구지 찌집 먹자, 아래 어디 가노, 와, 했니껴 이런 어휘들이 지역에 따라서 다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에서 보면 등, 부추, 전, 그저께 어디 가노, 어디 가니, 왜, 이런 표현법들을 표준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가 아니고 아래네요. 그저께니까. 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야 등들이 두드리 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등, 뭐, 증구지는 부추, 지지문 전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어를 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우렁생이, 선두리, 어린 순 이런 경우에는 멍게나 물방개나 애순 이렇게 같이 쓰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같이 쓰이는 경우에는 둘 다 표준어로 정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렁생이랑 멍게, 선두리랑 물방개, 어린순이랑 애순 이런 것은 둘 다 표준어가 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얘들을 좀 보면요. 사골시에 뭐 300만원, 우선역에서 2분 거리, 뭐 이런 내용인데요. 원래는 월세였죠. 사골세라고 하면 뭐 10달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 이런 식인데요. 이게 표기법이 사글세 뭐 이렇게 적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보면요. 어떤 식당에 뭐 간판인지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것 같은데요. 각종 반찬 일절 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 반찬이 세트로 다 갖춰져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일체라고 읽고 쓰게 되겠죠.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절 주지 않겠다 이렇게 쓸 때 부정적으로 쓸 때 일절이라고 쓰죠. 모두가 다 갖춰 있다 이런 의미로 쓸 때는 일체라고 하는 것이 바른 표기가 되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의 경우에는 외래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죠.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니까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어휘가 아니라 이제 외국에 있던 어휘들이 들어온 경우니까 기본 원칙을 현지음에 가깝게 적는 것입니다. 그 현지에서 그 단어를 현지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는가 그것에 가장 가깝게 적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커피숍, 코너키, 디스켓 뭐 이런 경우에 1번과 같이 적을 수도 있고 또 아래쪽에 커피숍, 코너키, 디스켓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요. 외래 표기법의 받침은 기업, 니은, 리얼, 니엄, 비읍, 시옷 그리고 이형 7개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처럼 피업이라든지 키업, 뭐 디귿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외래 표기법에 카페, 파리, 그리고 카페, 파리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 바른 표기일까? 이것들 보면 기본 원칙은 파열음 표기는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기업, 디귿, 비읍, 그리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일 때 소리가 쌍기역에 비슷하게 나더라도 그렇게 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 파리, 이렇게 파리바게트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바른 표기가 되겠죠. 그리고 예외 같은 경우에 이제 쓰나미는 쓰나미라고 하지 않고 쓰나미라고 쓰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함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얘들을 또 좀 보면요. 뭐 칼럼 명함, 스티커, 뭐 포스터, 팜플렛 여러 가지 표기와 함께 포스타는 포스터로 쓰는 것이 바른 표기가 되겠고요.
바베큐라고 흔히들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간판에 보면 숯불 바베큐라고 적어놓고 있는데, 바베큐는 바비큐라고 쓰는 것이 바른 표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현지 사람들이 이렇게 가깝게 발음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바비큐라고 하는 것이 발음 표기다. 포스터라고 하는 것이 발음 표기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을 소위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우리 어휘들을 읽을 수 있게 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로 표지판 같은 것들, 고유명사 같은 것은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어의 표준 발음에 따라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외국인이 한국어 정보를 쉽게 읽도록 하기 위한 표기죠. 그래서 한때 사용하던 반달 모양이라든지 소위 독일의 umlaut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로마자 이외의 다른 부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고요. 8번에 나와 있는 삼성, 대우, 현대, 조선, 중앙 같은 경우는 8번의 기업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각 브랜드, 해당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기인데요. 그 삼성, 대우, 현대, 조선, 중앙 이런 것들은 우리말 우리말 브랜드를 영어로 로마자로 표기하면서 썼던 표기법이었는데요. 이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어떤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면 삼성은 니은처럼 삼성, SEONG 이렇게 써야겠고요. 대우 같은 경우도 DAEU 이렇게 써야겠고요. 현대도 HYEON, DAE 이렇게 써야겠고, 조선도 JOSEON, 중앙도 JUNG, ANG 이렇게 적는 것이 오늘날 로마자 표기법에 맞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건 이 규정이 정해지기 이전 어떤 방식대로 된 고유명사들은 기억처럼 좀 쓰이고 있는 형식입니다. 왕십리, 해돋이, 종로 같은 경우에도 니은처럼 구분해 이렇게 표기를 한다. 왜냐하면 소리를 기준으로 해서 표기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왕십리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심리 이렇게 적고요. 해돋이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해돋이 이렇게 적고, 종로 같은 경우에도 종로로 소리가 나니까 JONG, NO 이렇게 적고 있다. 이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로마자 표기의 기준은 우리말 어휘를 로마자로 표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발음을 기준으로 로마자로 표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렇게 WOORI로 되어 있는데, 우리로 적어야겠죠. URI 이렇게 적는 것이 오늘날 로마자 표기법 규정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규정을 지켜서 쓰고 이런 규정을 어떤 제정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는 정확하게 쓰고 또 표기 신뢰성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각각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 한글 맞춤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와 되는 사실 발음으로 이렇게 특히 경상도 같은 경우는 발음으로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자식이 돼서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되어서
의 의미가 쓰일 때는 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고요. 그러자 그는 내게 그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라고 할 때 되느냐고 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도이로 해서 도이느냐고 이렇게 부분에서 표기를 하면 되겠다. 저도 그렇지만 이게 경상도 분들은 이 일본에 나와 있는 도에와 도이가 발음으로 쉽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가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표기를 바르게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이제 흔히들 좀 잘못 쓰이고 있고요. TV 자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종 잘못 표기가 되는 경우인데요. 던지와 든지, 얼마나 춥던지 손이 꼽아 펴지지 않았다. 사실은 뭐 저도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지 자신이 조금 없긴 한데요, 발음으로는. 돈을 기부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남을 돕는 것이 글쎄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 앞에 그 위에 거, 춥던지 할 때, 여기 던은 과거의 의미가 있을 때 쓰는 거고요. 아래쪽에 기부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라고 할 때 이것은 선택의 의미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뜻이 있을 때와 선택의 어떤 의미로서의 쓸 때를 구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안을 표기하는 경우인데, 아니하였다, 이런 하가 생략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지각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히읗이 들어가겠죠. 안 아픕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고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지각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히읗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히읗이 들어가는 경우는 아니하다의 경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되어로 풀어쓸 수 있는 경우에 도에로 줄여서 쓴다. 그리고 던지는 과거의 일, 든지는 나열, 선택의 문제일 때, 스스로 앞에서 부정 안, 스스로의 뒤에서 부정은 안, 히읗이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 더이와 소위 다이라고 얘기하는 대대인데요. 어제 보니까 희정이 정말 예쁘더라. 사람들이 진욱이는 정말 예쁘다고 해. 이런 의미로 쓰일 때 예쁘다고 해 라고 할 때는 다이로 쓰고요. 너 참 예쁘더라 이렇게 할 때 이런 의미로 쓰일 때 더이로 쓴다. 이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때는 더라의 줄임말이죠. 과거에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하고요. 뭐다고 해라가 줄어든 이런 경우에는 남의 말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더라 이런 쓰임이 있는 자리에는 더이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율과 률의 경우에는 합격률, 백분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받침이 없는 글자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율로 소리 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음을 해보면 백분율 이렇게 소리가 나죠. 백분율 이렇게 하기엔 대단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음 뒤에나 그리고 니은 뒤에서는 율로 소리 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률 이렇게 소리 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진열 같은 경우에도 진열 하지 않습니까? 열과 율의 경우에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 열률로 나오고 나머지 경우에는 률 그리고 렬 이렇게 음대로 소리를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로스와 로스는 자주 좀 이렇게 잘못 쓰이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로서라고 하면 일종의 자격이죠. 자격과 지위, 뭐 신분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고
로서는 수단, 재료, 도구 이런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관리자는 업무 수행 결과로서 평가된다. 망치로서 못을 박았다. 이런 경우죠. 무엇을 이용하여 이렇게 될 때 로스가 되고요. 로서는 자격이죠. 학생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부모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로서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다 되다 하다의 경우는 앞말에 붙여서 쓰도록 하자. 그는 원래부터 시민의 편에 서 있던 인물이다. 국회에서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유령은 가공할 만하다. 이때 이다 되다 하다는 앞말에 붙여서 쓴다. 띄어쓰기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그렇게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와 대와 관련된 건데요. 저는 이 분야에서 일한 지 3년 되었습니다. 나는 휴학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삿짐을 다 정리하는데 3일이 걸렸다. 책을 읽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이것을 붙여줄 것인가 띄어쓸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 지의 경우에는 기간을 나타내는 말 앞에서는 띄어서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붙여서 쓴다. 그러니까 할지 말지 이것은 한계라고 보는 거죠. 일을 한 기간이 이렇게 쓰이는 거니까 이것은 독립된 한계의 단어라고 보시고 할지 말지 이 경우에는 할지 자체가 한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는 곧, 이렇게 장소와 바꿔 쓸 수 있으면 독립된 거니까 띄어써야겠죠. 는데, 이렇게 쓰는 것이 이거 자체가 한계니까 붙여서 써야 되겠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는 기간이 3일 걸렸다. 그러니까, 기간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자리니까 이것은 띄어서 써야겠죠. 독립된 단어니까. 그리고 책을 읽고 있는데, 뭐뭐 하고 있는데, 한계로 보니까 붙여서 적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500명, 한 번, 10개,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는 띄어서 쓰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3개, 5명, 2번, 이런 경우에 다 띄어서 쓰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이제 500이 아라비아 숫자로 쓰여질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긴 있죠. 있는데 위에서 보면 이제 3일, 3년 할 때도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붙여서 썼지만 실제로 이게 한글로 표기가 됐다면 띄어서 쓰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위를 나타낼 때는 띄어서 쓴다.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의 경우에도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 라고 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런 경우에 큰 따옴표는 실제로 그렇게 누군가가 했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올 때, 그리고 작은 따옴표는 대체로 간접인용이나 혹은 고의를 그 표현을 강조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죠. 큰 따옴표는 직접 인용해서만 사용을 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민심은 천심이다 라는 것을 직접 인용해 올 때 큰 따옴표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의 예들을 좀 보면은 위, 웃, 위층, 아래층, 윗사람, 아랫사람, 위아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기할까? 같은 뜻이죠. 같은 뜻인데 어떻게 표기할까를 보면요. 웃은 위아래의 대립이 없는 것에 사용을 한다. 웃, 어른이죠. 아래 어른은 없으니까 웃 이렇게 쓰겠고요.
위와 위 치읓 받침이 있는 경우는 위아래에 어떤 대립이 있는 경우겠죠. 위층, 아래층 다 있으니까 위층, 아래층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더 어둡고 삭막했다. 그리고 그에는 윗눈썹이 유달리 길어서 마치 예쁜 인형 같다. 그 윗눈썹, 눈썹인데요. 윗눈썹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이게 이제 사이시옷 규정이 적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시옷을 넣어서 윗눈썹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있고요. 위층 같은 경우 원래 층이니까 그냥 위층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도 이런 것처럼 위아래의 어떤 아래 위의 대립이 아닌 경우에는 우도시라고 써야겠죠. 그러니까 외투의 개념으로 쓰일 때는 우도 이렇게 적어야겠죠. 네. 장이와 쟁이 뭐 흔히들 이렇게 뭐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위 장인이죠. 장인 오랫동안 그 분야에 종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어떤 경지에 이른 그런 경우를 장인이라고 하는데요. 장인의 경우에는 장인이라고 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쟁이라고 붙이는 것이 이 표준어 규정에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욕심, 쟁이, 욕심, 장이 할 때 욕심으로 장인의 경지에 이른 이렇게 쓰이진 않으니까 욕심쟁이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나 귀의 경우에 나는 아름다운 식구를 열심히 외웠다. 글귀와 글귀를 제외하고는 한자 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구로 통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아까 그 간판의 경우에 잠시 봤는데 1절은 부정적인 뜻에 함께 쓰일 때 쓰이죠. 아주 전혀 뭐 어떤 뜻이고 일체는 전부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씁니다. 그래서 일부 출입을 외부 출입을 1절 하지 않아도 된다. 근심 걱정이랑 걱정 근심이랑 일체 틀어버리자. 모두 틀어버리자. 이렇게 쓸 때 일체와 일절을 구분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째와 채의 경우에는 고구마를 통째로 구워서 먹었다. 숙인 채 작은 소리로 답했다. 못 본 채 지나갔다. 인데요. 째는 그대로 전부의 뜻으로 체험 뒤에서 붙여서 통째로 고구마를 보통 그대로 구워서 먹다.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일 때가 채겠죠. 척하다의 어떤 줄임의 뜻이 있는 경우, 나를 못 본 척 이렇게 쓰일 때는 처의 채로 쓰도록 한다. 이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외래부위법인데요. 해리포터 이후에 판타지 소설을 읽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F가 원어인 경우에 피읍으로 쓴다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부터 골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외래부위법에서 자, 차, 저, 쳐, 초, 지우, 추 이런 것들은 쓰지 않는다. 그래서 주스라고 소리 나지만 주스라고 듣는다. 이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인데요. 한때 쿰이 기역 초승에 나오는 첫 소리에 나오는 기역 같은 경우에 K로 적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G로 적게 정해졌죠. 그래서 구미 같은 경우에 GUMI 이렇게 적는다. 마침으로 올 때 기억이 K로 적는다. 옥천 있고 D 경우도 마찬가지죠. 디귿의 경우에도 다보탑 같으면 첫 소리에 올 때는 D로 적고요. 다보탑 마침으로 올 때 P로 적는다.
기업, 디귿, 비업은 모음 앞에서는 GDB로 쓰고 자음이나 받침에서는 KTP로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소리로 올 때는 모음 앞이 되는 거니까 GDB로 쓴다. 그리고 받침으로 쓸 때 KTP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리얼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받침으로 쓸 때는 L로 쓴다. 두 개의 리얼이 연이어 실현되는 경우에는 RL이나 RLA 이렇게 쓰지 않고 LL로 쓴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GURI, 신라는 SALLA로 쓴다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성과 이름 순으로 쓰고 성과 이름을 띄어서 쓴다. 이런 것이 최근에 정해진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길동홍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홍길동 이렇게 쓴다. 성과 이름은 띄어서 쓴다. 아까 봤듯이 구리와 신라의 경우에는 리얼이 모음 앞에서는 R로, 음 안에서는 L로 난다. 본 것이고요.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을 한번 찾아보자. 그 일은 잘 되어도 걱정, 잘 안 되어도 걱정이니까 되겠죠. 선생님은 내게 배우가 되면 아이가 얼마나 밥을 많이 걱정이 되었다라는 과거니까 네. 어디에 살든지 네. 나는 제 시간째 꼼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저는 그 이후로는 고기를 안 먹는다. 철수 말로는 영희가 그 반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네, 그렇죠? 똑똑하다고 전달할 때입니다. 어제 배의 선생님도 이젠 넓어졌더라. 송도 아파트 분양 일이겠죠. 미연이나 모음 뒤에서만 율용합니다. 국산화 비율 대표의 자격으로서 대화를 이용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시다. 직접 인용은 아니니까 네. 윗도리를 입고 나가라. 윗도리 아랫도리 대립이 있는 거고 윗도 이렇게 소리 나니까 쉬어서 들어가야겠죠. 구하기 힘든 약이나 프리미엄을 주고 이런 의미죠. 아랫도는 없으니까 웃돈 이렇게 되겠죠. 산 위겠죠. 위아래 산 위아래 대립이 있으니까 위인데 쪽은 원래 쪽이니까 시옷 없이 위쪽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장장이 장인의 경지에 이런 상이겠죠. 세상에 둘도 없는 욕심 장인은 없으니까 욕심쟁이가 되겠죠. 책에서 좋은 구조를 뽑아 인용하다.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글귀를 썼다. 들은 채 하지 않았다. 통증도 모르는 채 장작처럼 뻣뻣하다. 그리고 사과는 껍질째 먹었다. 통째 먹었다. 굿타임이라는 이름의 전자우표는 열어보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1절 되겠죠. 외래표기법에 맞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F로 씁니다. juice 이렇게 쓰지 않는다. 마찬가지죠. 레저라고 씁니다. 텔레비전 이렇게 적지 않는다. 그죠? 리더십 아인슈타인 이건 기억해야겠죠. 예외적인 경우니까. 그리고 케이크는 케이커, 케이크
이렇게 적는다. 디귿을 받침으로 쓰지 않죠. 그 인트는. 센터, 컨셉트, 네, 콘셉트라고 적는 것이 요래표기법에 맞다.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자 표기법 보겠습니다. 7, 곱, 받침, 대괄, 0, 한, 동남. 이름과 성을, 이름순으로 쓰고 성과 이름을 띄어서 쓴다. 경주, 불국, 사. 이렇게 되겠죠.